대한민국 하면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바이오 10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강국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고갈됐느냐, 시비라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시비를 발행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비를 사주죠. 전환사채니까 사채긴 하지만 전환이 가능해요. 뭘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그런데 이게 전환사채를 샀던 많은 투자자들은요, 그냥 이자 줘, 나 주식으로 전환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증가율인데요, 96.6%가 됩니다. 96.6%.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다시 말해서요,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돈으로 돌려달라, 이자 쳐서 돈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표가 나옵니다. 작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06억 원의 전환사채가 돌아왔는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이자를 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2,960억 원, 작년 대비해서 96.6%가 늘었고요, 1,454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바이오 기업들 버틸까요? 저는 버티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요, 기업에게는 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으로 안 바뀌고 전환사채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돌려달라고 하니까 K바이오는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최악의 상태를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 2개월 사이에 이게 최대 주주가 바뀐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 굉장히 많습니다. 헬릭 스미스도 지금 2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요. 파맵신도 바뀌었습니다. 아이진도 바뀌었고요. 강스템 바이오텍도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8곳 이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환사채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어떻게? 만기 도래하는 전환사채가 지금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150 지수 바이오 기업 60여 곳을 기준으로 보면요, 2022년에 2135억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4,262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560억으로 늘어납니다. 2025년에는 5,942억 원까지 확장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바이오 기업이 이게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현금으로 다 받아간다고 하면 바이오 기업들은 그냥 줄줄이 무너집니다. 오죽했으면요,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이렇게 가면 미래 생태계가 무너진다. 지금 10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이오가 10년가량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된다. 지금 중국은 바이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 여기에다가 인적 물적 지원까지 쏟아붓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굴기가 우리를 넘어설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바이오마저도 중국에게 뺏기는 그런 사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됩니다.
요즘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요.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요. 예, 이게 신규 자금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운전자금조차도 지금 제대로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하는 게 이 바이오 쪽이에요. 게다가 주식담보대출로 빌렸던 그 돈들이 또 만기 상환이 돌아오거든요. 이게 만기 상환이 돌아오면 그만큼 또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다.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말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상황이 전환사채 발행한 것도 현금으로 돌려줘.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이제 만기에 돌아왔으니까 갚아.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진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요. 경기 침체가 깊어지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지잖아요. 더 깊어지면 제가 봐서는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실물경제 특히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없는 듯 보여요. 그러나 중견기업까지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기업도 일부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은 달라졌고요 이미. 예, 이게 중소기업까지 내려오잖아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도 그렇고요. 저는 정부가 진짜 시장을요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충격이 지금 터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요. 바이오업계 사람들 중에는요. 돈줄의 파이프라인이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줄의 파이프라인이 끊겼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굉장한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바이오 장비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바이오 장비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것도 웃기고요. 고가 장비만 지금 31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팔겠다는 문의는 3,000건이 이어질 정도로 바이오 쪽의 상황, 비폭탄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 시장의 어떤 상황, 특히 실물 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요. 제가 봐서는 내년도 후반에 가서나 좋아질 거다. 좋아지는 게 약간 덜 올려지는 수준이지 이게 V자 반등처럼 경기가 확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또 필요한 곳에는 자금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규제 역파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제 역파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더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지금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킬레스건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저는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도 말입니다. 정환진 포트폴리오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를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저는 정환진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주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바이오 업계 전체가 지금 비폭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대로라면요. 이 비폭탄이 터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쓰나미처럼 망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 한 번쯤 감지해야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게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대세라고 하지만요.
시장의 예측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 된다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한 것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위협을 내가 몸소 조금 덜 수 있다 이런 생각 저는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방 좋아질 것 같다가도요 나빠지는 게 이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이라는 걸 굳이 믿어서는 안 돼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분석한 시장만 믿으세요. 그것까지 못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분석한 시장을 믿는 것 그것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요. 시장을 아주 예리하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